대법원 선고 2013도 6220, 2013전 524 판결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과거 범행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명령을 청구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상해와 약취유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문제되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하한을 더 무겁게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원심 법원은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더 긴 기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또한 여러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부착 기간을 더 늘렸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전자장치 부착 기간 규정을 과거 범행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때 단순히 범죄 사실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먼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하한을 가중하는 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거 범행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형벌불소급 원칙과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부착 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때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 그러한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헌법적 비판을 보면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단순한 보안 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보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 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 전자장치는 개인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사생활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과거 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의 소급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이 판결이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에 충실한 해석을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착 명령 청구에 재범 위험성 기재를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실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법의학적 쟁점으로 보면 이 사건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재범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학적 합의가 없다. 또한 장기간의 위치 추적은 개인에게 강한 낙인을 남기고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위험성 평가는 정신의학적 진단과 행동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감시 중심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 판결은 국가가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